기업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분산 그리고 정부 조직을 어떻게 더 제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좌절이 되면서 정치개혁 실패에도 큰 책임 있는 또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그동안 과정을 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특별연설을 통해서 이후 국정과제를 밝히셨는데 남은 1년 동안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단호한 심판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패했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 특히 초창기의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나 노동개혁의 외면 그리고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민생에서 철저히 무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 실패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정치개혁이 주제이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촛불이 끌어내리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불통의 정치, 또 특권의 정치, 양극화의 정치, 불비례성의 정치였습니다. 4년 전 촛불의 열망은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개혁과 다원화된 국민의 광범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촛불혁명은 한국 정치에서 독재 정권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30년 지속된 낡은 양당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탄핵과 촛불이 만들어낸 정치 공간에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진보 세력, 민주 세력, 개혁 보수 세력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했고 따라서 이후 정치에서 촛불이 제시한 아젠다에 대해 복수의 대안들이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고 조정되는 촛불 개혁 연합 정치가 창출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과 캠프 여당에 의존한 아주 협소한 틀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4+1 개혁연대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제한적이지만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냈는데 그마저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공조로 철저히 유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다양성의 정치로 나가고자 했던 정치는 사실상 민주당 중심 체제가 됐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팬덤 정치 속에 더 공고화됐으며 민주당의 권력 독점과 개혁 배신은 한국 정치를 퇴행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시키는 강력한 구심력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승자 독식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양성의 정치나 미래를 향한 정치를 앞당기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는데 결과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은 빠른 패스트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패스트트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좌초가 단지 민주당의 실패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87년 6월 항쟁은 헌법 개정과 민주주의 강화 또 노동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한 걸음 나갔는데 30년 후에 2016년 촛불은 도대체 무엇으로 나갔는가? 오늘 이 자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이 질문 앞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선은 향후 찾아오기 어려운 정치교체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은 80%에 육박했습니다. 이거는 탄핵연대 234석에 거의 정확히 수렴된 그런 지지율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면은 이 80%의 지지를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합정치 구성이 매우 기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민들 속에서는 진보와 민주와 개혁 보수를 아우르는 연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광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촛불 연정 대신에 민주당 책임 정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년 승자 독식 대결 정치를 넘어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적 실험은 폐기되었습니다.
집권당이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 기반 양당 체제 하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과 재연정을 강력히 주장한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더구나 촛불이 제시한 광범위한 개혁은 42%의 지지 기반인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만으로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차례 정권 교체 과정을 겪으면서 대통령과 캠프에 의존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보아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팬덤이 동원되어야 했고 또 반대당을 이기기 위해서 180석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책임 정부로는 개혁을 위한 책임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탄핵을 가장 먼저 주창을 했고 광장에서 촛불혁명의 한 축을 이루었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왼편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서 헌신했었습니다. 촛불 연정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2018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선거제도와 검경수사권 중심으로 개혁 입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추진했는데 이것은 비례성 강화를 통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하고 나가서 다당제에 기반한 제도화된 연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전망 속에서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선거법 개정 의지가 좀 미심쩍었습니다. 개혁연대가 가동되는 초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중에 정개특위원장을 또 전격 교체도 했고 검찰개혁 후 선거법 처리 등 합의에서 벗어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뒤를 쫓아서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그렇게 선거법 개정을 배신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4+1 개혁연대도 와해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개혁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승자 독식 정치의 야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낡은 승자 독식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정치 체제로 나가려면 다원적인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심을 닮은 국회 구성은 그 출발점이었지만 공고한 양당 기득권 앞에서 결국 무력화됐고 이는 촛불혁명의 제도적인 실패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결국 양당 기득권 체제의 해체 없이 정치 발전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이제 촛불 연정이 외면됐고 또 개혁연대가 와해됐고 더 나아가서 비례위성정당으로 180석을 차지했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일련의 과정을 관통한 것은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중간 없는 개혁을 표방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철학과 의지는 매우 박약했고 소득조 성장, 노동 존중 사회 등 또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내세운 비전과 정책들은 파산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후를 모색하면서 국가 대전환의 마스터 플랜을 속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내로남불 정치에 갇혀서 지지율 동락에 따른 민원처리식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20년 집권론에는 촛불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의 장기 집권론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촛불 개혁을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을 통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이 기득권이고 개혁 대상이다. 이것이 4.7 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의 목표는 더 이상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좌절된 촛불의 꿈을 부여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를 앞장서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지금 1년 앞두고 있습니다. 22년 대선이 문재인 정부 시즌2냐 다시 박근혜 시즌2냐 이걸 선택하는 무한 정쟁의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포스트 팬데믹 사회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야말로 기후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적 과제는 물론이고 그동안 정치가 누적시켜온 극단적인 불평등, 젠더 갈등, 청년 소외 등 중첩된 이런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난제들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 또 국가 운영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거의 전복적인 그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전환의 길목에서 이 시대를 헤쳐갈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전환기적 과제를 이제 대통령 한 사람, 또 어느 한 정당이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은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이고 또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시대의 정치는 승자독식 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여러 분열과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정치체제 전환에 대한 수권은 없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상대당에 더 강력히 맞서야 하는 승자독식 정치는 이제는 강력한 역풍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어느 당 어느 인물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의 비전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 그리고 승자독식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적인 연합정치 시대를 여는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원주의 연합정치는 진보와 보수, 좌와우의 적대와 대결보다 소통과 조정을 중시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공정과 차별 해소 등 많은 전환기적 과제를 공유하고 또 다원화된 가치와 요구를 포괄하는 그런 정책 어젠다에 대한 공조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기초해서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유능한 인재풀을 폭넓게 동원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공동정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봤을 때 정치 변화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권력 투쟁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이뤄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기득권에 맞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결집해내고 신구 기득권 양당 체제를 대체하는 다원주의적인 연합정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저와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잉태하지 못하는 기득권 양당 체제의 불모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꺼져가는 촛불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대한민국의 불평등 구조 그리고 기후위기 팬데믹 시대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